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스 친구인 루이스한테 프랭키 매닝 자서전을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지금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책 표지예요. 프랭키 매닝. 일단은 제가 뭐 번역가도 아니고 하니까 지명이나 이런 사람 이름 이런 건 제가 발음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냥 그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었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랭키 매닝은 1914년 5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1914년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미국의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태어났고요. 이름은 프랭크 벤자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아기 울음이 나야지만 이제 숨통이 트인 거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는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하고 리듬에 맞게 울었다고 하네요. 여기 그냥 이렇게 써있는데 뭐 그런 리듬이었겠죠. 그래서 프랭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랬대요. 그리고 1917년 그의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3년 같이 살았죠. 집은 막 유복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할머니 헤들리가 옆집에 살아서 프랭크를 돌보아줬어요. 어머니는 재봉사였고 3살 때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아빠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6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와서 자기를 데리고 그녀의 친구와 함께 다시 뉴욕으로 떠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대요. 엄마는 그렇게 아빠를 떠났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뉴욕으로 간 이유도 있지만 그 친구인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라는 사람 때문에 뉴욕으로 떠났대요. 그 사람이 엄마를 플로리다를 떠나게 설득하고 여행을 도왔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그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네요. 5층짜리 아파트에 2개의 룸이 있는 아파트를 빌려서 살았다고 해요. 레녹스와 세븐스 애비뉴 사이에 있는 아파트.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할렘에 이제 나이트 클럽들이 소개된 그 지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레녹스 애비뉴, 그 다음 세븐스 애비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138번가에 있었대요. 여기 138이라고 써있죠. 요 사이에 세븐스와 레녹스 사이에 이쯤에 집이 있었나봐요. 프랭크는 초등학교도 제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한테 알파벳을 배웠고,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은 학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되게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레벨을 결국 스킵해가지고 자기 또래 아이들과 같은 학년이 되었어요. 결국엔 엄마는 이제 세탁소에서 그때는 일했고,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3시에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 친구가 이제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던 그 극장이 있어요. 링컨 디어러 극장에 가가지고 놀았어요. 거기 이제 영화를 이제 하루에 4타임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보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명한 배우들을 봐왔는데 막 코미디언들이 코믹한 댄스를 추고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5학년 때는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해요. 그래서 극장이 멀어지니까 더 이상 극장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돈을 주고서 미세스 존슨 씨네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돼요. 존슨 씨랑 같이. 근데 존슨이 이제 또 죽어요. 그러면 그 옆집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살면서 학교를 졸업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데요. 이제 프랭크가 자기가 버려졌다고 느끼는지. 그런데 프랭크는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대요. 그 아줌마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엄마 같았고, 자기 아들처럼 잘 대해줬고, 엄마가 자주 들러주었고, 또 자기는 언제나 자기가 원할 때 엄마를 찾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방치되었다고 느끼지 못했대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프랭크가 되게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프랭크가 점점 커가면서 할렘의 길거리 활동들이 더욱 많이 시작됐대요. 2 그룹이 있었는데 뭐 보이스카웃이랑 우리 길거리패가 있었어요. 보이스카웃은 뭐 배지도 있고 유니폼도 있고 모자도 있고 스니커도 있고 뭐 훈련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길거리의 방식으로 컸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앞서가고 이겼대요. 그들은 대장을 군대처럼 따르지만 우리는 자유였고 우리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빼면. 이거 읽어보면은 프랭크가 굉장히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엄마가 말하는 걸 굉장히 잘 들어요. 엄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굉장히 엄마를 사랑했죠. 스포츠는 프랭크한테 굉장히 중요했대요. 자기가 막 이기지 못하면 이길 때까지 연습했대요. 적어도 이기지 못하더라도 뭐 연습하면 적어도 자기는 발전했다 이거지. 스틱볼이 되게 유명한 거리의 스포츠였는데 자기는 이제 볼을 치고 뛰는 거는 잘했는데 볼을 빨리 잡지 못했고 그게 약점이었대요. 그러면 자기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한 거야. 나아질 때까지. 자기는 이제 꽤 좋은 달리기 선수였는데 하루는 시니어 하이스쿨 달리기 팀의 한 선수에게 도전했대. 이름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메이슨이 이긴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스타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달리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시 열심히 했는데 그가 또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말했대. 난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치한테 막 팁도 받고 더 나이 많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랑 막 연습하고 계속 연습했대요. 복싱도 했고 이제 11살 때 다시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프랭크는 육체적인 도전에 이제 종종 매료되었대요. 그래서 막 카트 있잖아요. 카트에 이제 뛰어들어가서 그 막 거리를 달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너무 재밌었대. 막 하루는 이제 움직이는 차 뒤에 올라타서 거기 타고 있던 백인 승객이 나한테 막 프랭크한테 소리치면서 때린 거야, 얼굴을. 근데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내가 흑인이라 그런 건지 그때는 이제 인종차별이 있을 때였으니까 흑인이라 그런 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막 5층, 6층의 빌딩 옥상의 지붕을 넘어다니고 막 그랬던 거죠. 엄마가 자기 보고 댄서가 되기에는 너무 뻣뻣하다고 했대요. 그게 너무 슬펐대. 자기는 그 르네상스 볼룸을 다녔는데 엄마랑 거기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 정도는 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집에 들어오는 날 밤에 막 너무 슬펐던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말한 그 말이 자기한테 불을 지핀 거예요.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내가 뭐 잘하도록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했던 것 뿐이다. 아마 자기가 너무 못해가지고 엄마는 뭔가 말을 해줘야겠다고 느꼈던 것 같다. 자기는 이거를 막 가혹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이거를 오히려 건설적인 어떤 비평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뭐 뻣뻣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댄서가 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실제로 그때가 바로 프랭크가 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는 자기가 뭘 잘 못할 때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레코드를 사가지고 방에서 빗자루나 뭐 의자를 파트너 삼아가지고 계속 춤 연습을 한 거죠. 이제 자기가 봤던 어른들을 따라하면서 막 어깨를 움직이고 힙을 움직이고 하면서 엄마가 어쩔 때는 이제 문 열고 들어와서 빗자루랑 추는 걸 발견하고는 너 뭐하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는 뻣뻣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 춤추는 사람들 관찰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엄마랑 최신의 소셜 댄스를 볼 수 있는 파티마다 참석을 한 거죠. 볼룸 클럽에서 소셜 댄스를 열면 사람들이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폭스트롯, 피바디, 투스텝, 왈츠를 췄어요. 이거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이건 굉장히 약간 로맨틱하고 왈츠처럼 우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파티에는 크로스오버 댄스도 있었어요. 볼룸, 그러니까 뭐 누가 만약에 블랙 바텀을 하고 싶은 기분이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코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구석에 가서 막 블랙 바텀을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찰스턴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열기를 식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엄마 친구가 춤추는 걸 보통 이제 구경하고 가끔 이제 엄마 친구가 이제 같이 추자고 하면은 이제 참가하고 그랬죠. 잊어버릴 수 없는 때가 하나 있는데 엄마 친구가 이제 같이 추자고 한 거야. 프랭키 댄스 위드 미 해가지고 굉장히 느린 음악이었고 그 엄마 친구가 자기를 이제 가까이 잡아당겨서
막 그녀의 힙을 빙빙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되게 작았기 때문에 거의 밀착되었고, 뭐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아닌 뭐 다른 남자들과도 이렇게 추겠지. 근데 자기는 나도 남자구나라는 거를 그날 깨달았대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음악이 끝날 때 너무 안도했대. 자기는 이제 그날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더 이상 춤도 추지 않았대요. 너무 당황했던 거지. 어떻게 춤을 추는지 처음으로 배운 첫 번째 파티였어요. 그 다음 춤을 춘 지 첫 번째 해에는 이제 같은 빌딩에 사는 친구 헤르만 잭슨이랑 지하에서 같이 댄스를 연습한 거예요. 어쩔 때는 이제 프랭크가 여자 역할을 하고 헤르만이 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13살이 됐던 때 이제 엄마랑 같이, 그리고 엄마 친구 마리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침례교도 교회에 다녔어요. 점심쯤에 오후에 이제 침례교 청소년회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일요일에 이제 헤르만이 그 침례교 그 청소년회를 위해서 이제 자기를 픽업하러 들리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같이 그 교회까지 걷다가 어떤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 아람브라 박스 오피스, 아람브라 극장이 있거든요. 그 천막 아래에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헤르만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헤르만이랑 내가 이제 프랭크가 궁금해가지고 길을 건너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걔네들은 얘기하기를 12살에서 15살까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볼룸 꼭대기층에서 빅뱅도와 함께하는 댄스가 있다고, 거기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봐가지고 그게 5센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보러 간 거예요. 아람브라는 이제 매우 전형적인 볼룸이었는데, 공간의 맨 끝에 밴드 스탠드가 있는, 위층에는 발코니가 있고 원형 도매 천장, 그리고 댄스 플로어 주변으로 파티션이 쳐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난간 뒤에서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어. 댄스는 이제 스윙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 또래 아이들이 막 전부 미쳐서 춤추고 있는 거야 거기.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 맨날 어른들하고만 다니다가 너무 놀랬대. 종종 이제 엄마 친구들이 하던 춤 종류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많이 추고 있는 춤은 매우 활기가 넘치는 브레이크어웨이라는 춤이었어요. 얘네 젊은 애들은 훨씬 야생적이고 에너지가 더 많고 춤출 공간이 더 많았어요. 헤르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놓치고 있었어? 하면서 막 이제 감탄하고 있었죠. 야, 여자한테 춤추자고 왜 안 해? 라고 물었는데, 헤르만도 너는 왜 춤추자고 신청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자기 또래 나이 애들한테 한 번도 춤춰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빗자루만 추고, 빗자루하고 의자랑 추다가 신청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그냥 나도 저 스텝 할 수 있어, 애들 보면서 나도 저 스텝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기만 하고, 왜 춤추자고 신청 안 하냐 그러다가 결국 그날 춤을 못 추고 떠났대요. 다음 주에 다시 오자고 하고 이제 우리는 약속했어. 교회는 이제 잊어버려,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일요일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자기 이제 어디 간다고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간다. 그럼 엄마 이제 교회 간다고 생각했겠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막 그 세븐스 애비뉴로 가가지고 우리는 막 이제 춤추러 가는 거야. 막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볼룸까지 가는 길에 너무 흥분된 거예요. 멋진 음악과 멋진 댄스를 다시 할 생각에 너무 흥분됐어요. 2주 연속 헤르만이랑 이제 자기는 항상 난간에 서 있기만 하고 여자들이랑 춤을 신청하지 못했대요. 너무 긴장되니까. 그게 3번째 방문까지도 그랬대요. 결국 4번째 도전했을 때 우리 둘 다 반드시 춤을 추자 맹세하고 갔어요. 거기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떤 젊은 숙녀가 댄스 플로어 근처 난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춤추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왜냐면 그 여자가 계속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고 뭐 손가락도 이렇게 튕기고 발은 이렇게 태핑하고 있었거든. 음악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헤르만한테 나 저 여자한테 가서 춤 신청할 거야. 나 왜 자꾸 다 반말하지? 근데 이 시절에는 이제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보통 춤 신청을 했어요. 그녀한테 가가지고 내가 댄스 해도 되겠니 너랑 물어봤죠. 근데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케이라고 말했대요.
그 음악이 나오기까지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둘이 서서 기다리는데 너무 떨렸대요. 왜냐면 한 번도 자기 또래 여자애랑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 빗자루랑 뭐 헤르만이랑 춰본 적은 있어도. 그 너무 이제 떨리니까 헤르만 한 번 쳐다봤는데 헤르만이 이제 엄지 지켜주고 이제 안심시켜준 거죠. 잘하고 있다고. 모두 댄스 플로어에서 스윙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스윙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 저런 거 뭐든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밴드가 왈츠를 연주한 거야. 갑자기 자기 왈츠 칠 줄 모르는데 자기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 왈츠 못 춘다고 말하긴 싫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쵸? 그래서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제 친구를 돌아봤는데 친구가 막 죽을 듯이 웃고 있는 거야. 너무 웃긴 거지. 그때 이제 옆에 춤추고 있는 커플이 지나갔고 그 옆에 댄서들을 그냥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자기도 이쪽으로 가고 그 사람이 턴을 돌면 나도 턴을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한 번도 쳐다볼 수가 없고 계속 옆에 사람한테 꽂혀 있는 거야, 시선이. 그렇게 추고 음악 끝나자마자 파트너한테 고마웠다 말하고 그 장소를 뛰쳐나왔대요. 너무 빨리 뛰쳐나와서 그림자를 남겨놓고 온 것 같아.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제 헤르만 친구, 그 친구는 막 웃겨 죽을라 했대. 막 정말 너무 웃겨 보였대요. 이게 프랭크의 소셜 댄스 첫 경험이래요. 근데 너무 우리 때 감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100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때 느끼나 지금 느끼나 너무 똑같잖아.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막 처음 소셜 댄스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고 춤추러 가는 길 너무 흥분되잖아요. 그 막 이렇게 신림역 나와가지고 부교까지 막 갈 때 막 그 사람들 엄청 많거든. 그 길에 막 거기 막 헤쳐 지나가면서 그 지하로 들어가면서 음악 소리 막 웅웅 들리면서 그때 막 엄청 흥분되잖아요. 그쵸? 빨리 막 뭐야 이도 안 닦고 그냥 가방 던져놓고 빨리 가서 춤추고 싶고 너무 그 감정이 똑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헤르만이랑 자기는 이제 왈츠 낭패 이후에 직접 그냥 파트너를 아람브라로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 아람브라 극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 같으면 도시락을 챙겨가는 거죠. 자기가 춤출 사람을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라는 이름의 같은 빌딩에 사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걔랑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두 남자친구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녀와 춤을 춘 거죠. 몇 개월을 이런 방식으로 보냈대요. 다른 여자한테 춤 신청하는 게 두렵지 않을 때까지. 이제 아람브라를 방문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어느 날 일요일에 엄마가 듣고 있는지 모르고 헤르만한테 막 그 우리 춤추러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뭔가 얘기하고 있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 무슨 댄스냐면서 막 물어봐가지고 이제 자기 사실 교회 안 가고 그 아람브라 댄스홀에 갔다고 이제 고백을 했죠. 엄마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며칠간 외출 금지를 당했어요. 엄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도 엄마가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했어야지. 그 아람브라 볼룸에서 프랭크는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가는 이브닝 댄스 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네는 추러 갔고 뭐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대요. 더 나은 댄서들이 있으니까 그 더 나은 댄서들 주변에 있는 것이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음악도 근사했고 그곳에는 항상 라이브 밴드가 있었대요. 그때는 아무도 레코드한 음악을 틀지 않았어요. 아람브라 볼룸에서 자기는 꽤 좋은 댄서였대요. 뭐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 댄서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자기 생각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르네상스에서 열리는 일요일 저녁 댄스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15살에서 19살까지의 조금 더 나이 있는 티네이저를 위한 소셜이 열리는, 거기에 이제 가고 싶은 거지. 르네상스 볼룸으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가 열렸는데 거기는 아람브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댄서들이 있었고 점점 춤 능력에 이제 점점 자신감이 이제 붙으니까 점점 자기의 또래 아이들과 더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뭔가 더 새로운 걸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밴드 어느 밴드냐에 따라서 뭐 선택해가지고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아람브라가 뭐 밴드가 더 듣기가 좋았대요. 근데 르네상스 댄서들은 지금까지 본 댄서들보다 훨씬 나았던 거지. 자기가 본 적도 없는 무브와 더 나은 푸덕들을 했대요. 뭐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로 가는 게 우리의 춤을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 이유로는
뭐 르네상스 음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로 다니기 시작했대요. 린디압을 처음 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르네상스를 다니기 시작한 이유라는 것은 확실하대요. 원래 린디압이랑 브레이크어웨이는 사실 같은 춤이고, 그런데도 이제 린디압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대요. 다양한 베리에이션과 굉장히 화려한 버전의 브레이크어웨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린디압이라는 이름을 따로 안 붙여주고, 그래서 더 다른 스타일로 더 큰 에너지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이제 린디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린디압으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에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브레이크어웨이가 아니라 린디압이라고 근데 말했대. 그래서 자기도 그냥 린디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 사전에서 볼 때는 프랭키 매닝이 뭐 린디압을 창시했다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린디압이라는 존재는 있었고 거기에 뭔가 보태서 새로운 스텝들을 만들어낸 거죠. 프랭키 매닝이 에어스텝을 처음 한 사람이고, 거의 매주 일요일 저녁 르네상스에서 보냈어요. 그 이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그룹이 생기죠. 왜 우리도 막 그 같이 춤추러 다니는 그런 동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헤르맨이랑 이제 2명의 프랭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프랭크 매닝 말고도 다른 프랭크가 2명 있는 거야. 그래서 총 3명. 그 다음 버지니아. 점점 더 많은 댄스 파트너들이 생겼대요. 이제 줄리아라는 첫 여자친구도 포함해서. 그리고 윌라메, 프리에다, 레베카, 플로란스, 엘레노어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제 그룹으로 다닌 거예요. 여러 친구들이랑 댄스 플로어에서 좋은 친구가 되고 스텝을 교환하고 서로 팁을 주고 음악과 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었대요. 자기네들은 그 그룹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그 르네상스 볼룸에서 핵심 키즈 그룹이 되었어요. 이때는 이미 엄마는 그 프랭크가 얼마나 춤을 사랑하는지 춤에 얼마나 빠져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대요. 프랭크는 린디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리고 점점 음악을 듣는 것과 스텝을 따라하는 것에 능숙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막 똑같이 추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 새로운 것을 하면 즉흥적으로 그것도 해보고 나만의 스텝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댄스다 보니까 막 이때는 그냥 뭐 굉장히 많은 무브들이 막 쏟아져 나왔대요. 그래서 막 서로 우리 아이디어를 막 보여주고 뭐 이게 좋네 아니네 막 서로 얘기하고, 그 스텝이 굳혀지기 전까지는 누군가 그거 너무 좋아 라고 말해주면 그걸 시도해보고, 그럼 그 다음 누가 그걸 카피하고, 그럼 계속 반복되었대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무브들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거의 여자들에게 홀딩 신청했고요. 만약에 남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여자가 이제 앞으로 걸어 나와서 노땡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춤을 못 추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노땡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그냥 오케이 할 거야. 어떤 때는 그냥 뭐 이 구석에서 너를 쳐다보고 있다가 아마도 너와 춤추고 싶어하는 여자를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음악이 끝나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춤추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애는 아마 굉장히 교양 있는 척, 콧대 높은 척 하더라도 아마 너랑 춤추고 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청 춤추고 싶은데 먼저 홀딩 신청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야. 여자니까. 하루는 어떤 여자애가 파티에 서 있었고 자기가 이제 그녀한테 댄스를 췄는데 느린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음악이 느리면 이렇게 여자를 이제 가까이 잡고 췄어요. 린디압이 대부분의 음악이었는데 뭐 로맨틱 발라드나 슬로우 블루스를 만약에 연주하게 되면 여자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가서 그 사각형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춤을 췄대요. 상체를 붙이고 발은 몇 인치만 떨어져서 옆에서 옆으로 느리게 드래그 했대요. 조명은 어둡게 하고, 만약 슬로우 폭스트롯이었으면 머리와 몸을 세우고, 그러나 블루스는 굉장히 펑키하고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자기가 추고 싶은 대로 추는 춤이었대요. 그녀가 이제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면 프랭크는 그녀를 안고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여자애가 어떤 그룹의 리더의 여자친구였던 거지. 그래서 둘이 막 싸웠대.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청소하고 바닥을 왁스질하는, 뭐 차를 청소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학교에 절대 늦지 않고 숙제도 항상 하고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할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원했거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학문 쪽보다는 그런 체육 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프랭크는 자기는 스포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좋았대요. 거기 가면 스포츠를 할 수 있으니까 야구, 농구, 축구, 핸드볼, 달리기 등등을 할 수 있었대요. 학교 전체에서 베스트 운동선수로 상을 받은 적도 있대요. 한 부문에서 베스트는 아니었는데 이 전체 부문에서 평균적으로 1등이었대요. 자기는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대요. 근데 이제 엄마는 자기를 삼촌한테 바이올린 레슨을 보낸 거야. 자기는 바이올린 레슨을 가는 길에 걸어가는 길에 센트럴파크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야구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계속 같이 걔네들이랑 게임을 했대요. 결국 삼촌은 엄마한테 프랭크가 오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엄마는 또 바이올린 치기 싫으면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는 엄마가 너무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길 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얘기 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외출금지 당했어요. 춤이랑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같이 올 때도 있대요. 예를 들면 농구 하다가 골을 넣으면 막 코트에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막 야 너 여기 지금 댄스 플로어 아니야? 라고 막 질타를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댄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대요. 특히 에어스텝 할 때는 이게 힘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가 에어스텝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이어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플립을 했어. 근데 어떨 때는 파트너가 저쪽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이쪽이 떨어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이어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게 이제 운동을 잘하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능력과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할렘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 헤런 하이스쿨로 갔는데 거긴 대부분이 학생들이 백인이었어요. 4분의 1 정도만 흑인이었고 자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백인 몇몇 친구들이랑 친구가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조지 멀피라는 친구랑 서로 돕기도 하고 학교가 끝나면 할렘에 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그 브롱스에 있는 그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자친구들도 서로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는 같은 흑인이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같은 백인이었는데 넷이 같이 할렘에 어울려 다녔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조지랑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자기도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런 다음 프랭크가 그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하고 조지가 자기의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파트너로 스위치해가지고 넷이 계속 다시 어울려 다니게 된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면 항상 어울려 다녔으니까. 12학년 때 이제 프랭크는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 일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백인이었는데 그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관공이나 목수, 뭐 기술자가 되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엄마나 돕자 해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모피 상인으로. 그래서 모피 상인으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짐꾼이었는데 프랭크는 항상 발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바로 또 승진을 합니다. 패턴을 만드는 사람으로 승진하고 이게 굉장히 계절을 타는 이게 모피니까 계절을 타는 일인데 주인이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비수기에도 자기를 몇 시간씩 쓰곤 했대요. 그 조지의 전 여자친구를 만난 그 백인을 만난 거 빼고는 대부분의 그 10대의 모든 연애가 댄스 플로어에서 만난 사람들이래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관계는 도로시 영이랑 관계였는데 그 누나는 자기보다 2년 많은 누나였어요. 아람블라 볼룸에서 춤추다 만났고요. 그녀가 이제 임신을 했고요. 찰스 프랭클린 영을 낳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재즈 영. 그래서 프랭크가 18살에 아빠가 돼요. 도로시와 프랭크는 헤어지긴 했는데 프랭크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방문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프랭크가 댄스에 너무 강렬하게 몰두하고 또 이제 프로로서 커리어도 쌓고 군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들이랑 14년 동안 그런 막 엄청 연락을 많이 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재형은 엄마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커왔어요. 네,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어쩐지 최재형이랑 프랭키맨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 보이는 거야, 영상에서. 그쵸? 18살 때 아빠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막 할렘에 유명한 그 라파에테 극장이 있어요. 라파에테 극장이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사보이는 여기 있고요.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사보이는 여기 르네상스랑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람브라는 라파에테. 라파에테 극장에 린디압 컴핏이 있는데 거기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린디압 대회들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처음에 프랭크는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입장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부추기고 여자친구 줄리아가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그 우리 친구가 이제 자기를 응원하기로 약속해서 뭐 무대에 서는 게 기분은 좋았대요. 그리고 라파에테는 그 희망의 나무라고 그 극장 앞에 있는 희망의 나무라고 있는데 그걸 만지면 행운을 부른다는 나무야. 그거 때문에 유명했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대회 전에 그 나무를 문지르면서 이기게 도와달라고 빌었는데 아무 운이 없었대요. 자기는 차대가 돼가지고 무대에 가서 소셜 댄스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재밌었는데 곧 이 관객들이 자기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대요. 사람들이 막 자기네를 보고 막 소리쳤대. 빨리 끌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 노래가 영영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끝날 때까지 계속 안 좋아지기만 했대요. 그 이제 관객이 이제 막 그 어떤 댄서를 싫어하면 코미디언이 막 나와가지고 고리를 이제 걔네들한테 걸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형식이었나 봐요. 굉장히 굴욕적이었지만 그 코미디언은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막 웃긴 소리를 만들고 허리에다가 막 고리를 걸어가지고 막 무대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너무 웃긴 거지, 관객들이 볼 때는. 친구한테 너 왜 나를 응원한다 했는데 아무 응원도 안 해줬어. 그랬더니 친구가 너 별로 잘하지 못했어. 모두가 야유해가지고 우리만 너를 응원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 첫 대회에서 프랭크는 처음으로 사보이 댄서들을 만나게 돼요. 이 대회에 그들이 있었고 사보이 댄서들 있었고 매우 잘했대요. 그 이후에 이제 친구가 아람브라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대회에 또 자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줄리아는 이제 줄리아랑 이제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친구 플로렌스랑 이제 나가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냥 혼자 신청해서 무대에서 추는데 상을 받은 거야. 그때 너무 짜릿했대요. 그 같이 응원하던 친구들이 같이 너무 스릴 있었다는 거야. 라파에테에서 좌절한 이후에도 프랭크는 계속 춤을 췄어요. 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시도했대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그 르네상스에서 엄마가 이제 오가나이징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웃이면서 친구인 프리에다 워싱턴을 이게 맺어준 거예요. 파트너로 엄마가. 그래서 이제 프리에다랑 같이 나가서 뭐 작은 춤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보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나가서 보여주라고 막 한 거야. 그래서 프리에다랑 뭐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바닥에 돈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돈들이었지만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랭크가 그 돈을 막 줍는 동안 팔러는 막 흔들어 제끼면서 심의하고 메스어라운드 하고, 또 팔러가 돈을 줍는 동안에는 뭐 프랭크가 찰스턴하고 스네이크 힙하고 다른 스텝들을 했대요. 거의 아마 $20는 벌었대요. 그게 댄서로서 처음 페이를 받았던 날이었던 거죠. 프랭크가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떠나고 린디압을 처음 본 후 2년이 지나서 허버트 로프라는 친구랑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점수를 따고 나서 막 그 세레머니 같이 막 춤을 추나 봐요.
근데 막 스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친구가. 근데 너무 우아하고 부드럽게 스윙하면서 움직였대. 나는 그걸 프랭크는 그걸 입 벌리고 쳐다보고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린디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물었더니 사보이에서 배웠대. 린디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처음 봤대. 너무 숨이 멎어가지고 너무 리드믹하고 바디 무브먼트는 맨 막 이러면서. 프랭크가 되게 맨 이러면 잘해요. 맨. 그 르네상스에서 린디를 추는 많은 애들을 봐왔는데 그렇게 이 아이처럼 부드럽게 추지는 못했대요. 만약에 너가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사랑한다면 베스트 밴드와 최고의 댄서들이 있는 사보이에 가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됐대요. 1, 2년 정도 마음에 계속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 사보이가 너무 이렇게 막 대단한 곳이니까 거기 가서 모험하는 게 두려워서 못 가고 있었던 거죠. 잘하는 댄서들이 가는 곳, 적어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많은 모든 것들이 사부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프랭크가 들어봤던 모든 스텝들, 새로운 스텝을 배우고 싶었어요. 프랭크는.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춤을 잘 추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새로운 스텝을 발명해야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보이에 우리보다 나이 많은 댄서들과 함께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 거기 애들은 죽여주거든.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금요일에 모여서 플랜을 짠 거예요. 어떻게 짰냐면 그룹으로 가자고, 도시락 챙겨가기로 한 거죠.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누구랑 춤춰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끼리 추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프랭크는 19살이었고 그룹은 6명이었는데 빌리 리컬, 윌라메, 프리에다 워싱턴, 조지 그린지, 그리고 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대. 이제 사보이 볼룸이 나옵니다. 입장하는 곳은 1층이었어요. 그 거리에 있는 1층이었고 코트를 맡기려면 한층 내려가고 그 다음에 2층을 다시 올라가요. 그럼 볼룸이 있는데 볼룸이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거죠. 막 그 계단 오르는데 그 계단에 막 스윙 음악이 막 들리는 거야. 그게 막 내 몸속으로 빨려 들어왔대요. 양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보지 않고 밴드 스탠드를 등지고 서 있었대요. 그리고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아서서 그 방을 딱 봤는데 홀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모두 춤추고 있고 막 밴드는 쿵쾅거리고 막 애들은 막 울부짖고 있고 음악은 럼핀 앤 스톰핀, 모두가 무빈 앤 그루빈, 뭐 이거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입 벌리고 서 있었대요. 한동안. 르네상스나 아람브라를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린디를 추고 다른 사람들은 뭐 폭스트롯이나 뭐 투스텝 다른 걸 쳤어요. 근데 사보이에서는 전부 다 모두가 린디압을 쳤어요. 할렘의 다른 볼룸들도 가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대요. 모두가 막 우아하게 옷을 입고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볼룸 자체도 전해본 적 없이 너무 아름다웠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꿈꿔온 것보다 더 그 사보이는 좀 다른 볼룸들과 다르게 배치돼 있었어요. 르네상스나 아람브라는 이렇게 사각형에 가까웠는데 사보이는 이렇게 긴 하나의 블럭이었던 거예요. 사보이 지도, 이게 사보이. 그래서 이게 약간 직사각형처럼 긴 블럭이었어요. 이 길이가 거의 20m 넓이었대요. 그리고 이 난간으로 되어 있는 여기 댄스 플로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가 난간 뒤에 나무로 나뉘어져 있었다. 공간의 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반은 이제 파란색과 이제 골드로 데코되어 있는 라운지가 있었어요. 반은 이렇게, 그리고 반은 라운지. 거기서 이제 뭐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음식을 구하면 뭐 테이블이나 의자에 앉거나 이 레닉스 에비뉴 여길 거예요. 아마 이 에비뉴 거리를 따라 가지고 길을 따라서 창이 있었는데 이 창문 아래 부스에 있을 수 있었대요. 여기 완전 프랭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음악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기는 춤추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바닥도 춤을 추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2,000명 정도 들어가서 춤을 췄대요. 그런데 아무도 차이지 않았대요. 음악에 맞춰 걸으면서 이 세계 것이 아닌 밴드 스탠드로 갔다고 합니다. 밴드 스탠드 여기 있죠? 밴드 스탠드.
여기 밴드 스탠드에 넘버 1 오케스트라랑 넘버 2 오케스트라가 나란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버 1 오케스트라가 북쪽에 있는 넘버 1 오케스트라, 북쪽이면 어디야? 북쪽에 있는 넘버 1 스탠드에서 연주하고, 얘네가 쉴 때 그 넘버 2 밴드 스탠드 남쪽에 있는 데서 악기를 줍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페드 윌리엄스 로얄 플러시 오케스트라가 그날 첫 번째 넘버 1 밴드였는데, 걔네가 이제 페이드 아웃 하면은 이 두 번째 밴드인 사보이 비어켓이 연주하기 시작해서 거기는 음악이 항상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같은 타임에 같은 튠으로 같이 연주할 때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코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밴드 스탠드 왼쪽에 왼쪽에 원으로 서서 막 그걸 이제 확인하러 간 거야. 그리고 막 왜 이렇게 원으로 서 있지 하고 보니까 잘하는 댄서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잼서클 같은 건가요? 그 사람들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대요. 왜냐면 그들이 완전 폭풍처럼 춤을 췄거든. 원래 프랭크가 추던 거보다, 우리가 추던 거보다 조금 빠른 음악이었고 춤도 빨랐어요. 그날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새롭고 발전된 스텝에 매우 감명받았고, 우리는 아마 절대 이렇게 못 출 거야 라고 말했대요. 넘버 2 밴드 스탠드 근처의 남쪽 부근에도 못 미치는 댄서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끝에 작은 원에서 놀고 있었대요. 걔네들을 보고서는 아마 우리도 저기서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놀다가 북쪽에 가서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프랭크가 가서 스텝을 따오고 또 애들한테 보여주고, 조지도 가고 빌리도 가고 막 서로 스텝을 막 훔쳐온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텝을 훔쳐와서 막 그걸 다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고수존인 거죠. 북쪽이 고수존,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중수. 사보이를 떠날 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계속 자기네가 봤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고 막 약속하고, 막 너무 멋진 밤이었다고. 르네상스에서 듣던 그 하우스 밴드보다 훨씬 좋았대요. 연주 시작하면 모두가 나와서 스윙스윙하고, 청소년이 사보이에 가서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멋진 경험이고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었대요. 목이 아프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편에서 봐요.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